그 변희재 판결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도읍 의원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 이 지금 판결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런 지금 분단된 상황에서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적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에 크게 손상을 입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괄호 열고 대법원 언제 무슨 판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심에서 해놓은 거를 인용하는 거를 대법원 판시 내용이라고 해도 됩니까? 지금 제가 읽어준 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주사파라고 지목되면은 명예훼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그런 거 없어요. 들어보지 예.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교묘하게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고등법원 판결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대법원 판시 내용도 아닌 걸 대법원 판시라고.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이렇게 하면 대법원 판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대법원 판시 내용이에요. 그 판결에는 제가 아까 주지리 때 했던 게 그겁니다. 종북이라고 자백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게 위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일일이 종북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냐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사파라고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된다? 어느 일부 하급심에서 나온 거? 대법원에서 뒤집혀진 그걸 가지고? 저는 정말 이럴 것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사실 아닙니까? 이 판결이요. 제가 오늘 이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좀 읽어봤는데, 78페이지에 달하는 이 판결. 그런 식으로 꼼수로, 논리를 자기 멋대로 갖다가 붙이면서 이거는 무슨 78페이지까지 씁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이 판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집중해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이게 정말 무슨 내용인지 겨우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수십 년 동안 법을 읽어본 사람도. 예? 판결문 뭐 알기 쉽게 하기 그런 노력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도초의 편법과 꼼수가 숨어있는 이런 판결문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지적해 볼까요? 그래서 도대체 핵심이 뭔가 하고 제가 정말 한 3번을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이런 거예요. 원고의 손해배상 이거를 인용을 해주려고 하니까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말하자면 이 피해자들이 이 자기들이 이게 종북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판시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변희재가 이 이정희 대표를 모함했다. 아주 키워드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모함을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들어가서 이제 사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정희가 종북이라고 말한 거를 이정희를 모함했다고 한 거예요.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했다. 그러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요? 이정희 대표가 종북이라는 구체적 정황?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제대로 대답 안 했어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한 적 없어요.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발했거나 조작이라고 말했어요. 이 정도면은 정황 부족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관의 판결은 그 판결이 나온 순간 그 상급심에서도 살펴보고 또 온 국민이 그 판결에 대해서 다 읽고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판결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간결하고 용이하게 쓰고 그 주장도 알기 쉽게 써서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 결론에 대한 답이 분명할 수 있도록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모함했다고 하고, 변희재 피고에 대해서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대법원 취지는 이거를 자꾸 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원고 승소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또 변희재 피고는 모욕을 가했다. 예? 이정희는 모함을 당했고 변희재는 모욕을 가했으니까 이거 아주 나쁘다. 그래 무슨 판단할 가치조차 판단할 능력조차 없다. 뭐 어떤 사실관계 표현에서 처음부터 아이돌 스타로 기획되었다. 이거는 그렇게 모욕적인 표현이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좌파들이 이 변희재한테 할 때 어떤 모욕적인 표현 쓰는지 일일이 다 그 예를 들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한쪽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사실은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 같은 날 아까 누구라 해서 주진우 기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모멸적인 표현을 해도 그거는 문제를 제기해 나가는 과정이다. 변희재가 얘기하면은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했다. 저 법관 하지 말고 그냥 나와서 정치하라 그러세요. 이 정도 되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매일 수없이 많은 사건이 법원에 와서 많은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데 그 판결 한 건 한 건마다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읽고 한다는 것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재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런 좌편향 판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은 그냥 법관이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만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보셔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아까 이석기 사건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이석기 2심 판결이 지금 하고 있는 정당 해산 심판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당 해산 심판이? 어떻게 보세요? 이석기 재판의 결론과 정당 해산 심판의 관련에 대해서는 정당 해산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없고 네. 오히려 조직성을 인정했다거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한 성격을 규정했다는 것 이런 것들로 해서 오히려 정부 측에 유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란 선동해서 실행행위에 나아갈 것도 유죄로 인정을 했고 아로는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 단체의 조직성, 상명하복의 조직성을 갖추었다는 것 정도는 또 인정이 돼 있어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데 꼭 어떤 무슨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보안법에 관한 이런 것도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국가보안법 사건이 관대한지에 대해서는 서면 이 답변서에 현재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잘 답변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수도 없이 그동안 얘기했는데 국가보안법 사건의 구성률이나 집행률이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일반 사건에 비해서 절반을 문정적으로 판결하고 있다고요. 법관들이. 가서 좀 천천히 만약에 인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성을 가지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도초의 편법과 꼼수가 숨어있는 이런 판결문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지적해 볼까요? 그래서 도대체 핵심이 뭔가 하고 제가 정말 한 3번을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이런 거예요. 원고의 손해배상 이거를 인용을 해주려고 하니까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말하자면 이 피해자들이, 이 자기들이 이게 종북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판시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변희재가 이 이정희 대표를 모함했다. 아주 키워드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모함을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들어가서 이제 사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정희가 종북이라고 말한 거를 이정희를 모함했다고 한 거예요.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했다. 그러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이요? 이정희 대표가 종북이라는 구체적 정황?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제대로 대답 안 했어요.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한 적 없어요. 그 변희재 판결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도읍 의원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 이 지금 판결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런 지금 분단된 상황에서 주사파로 지목될 경우, 그는 반사회적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에 크게 손상을 입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 괄호 열고 대법원 언제 무슨 판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심에서 해놓은 거를 인용하는 거를 대법원 판시 내용이라고 해도 됩니까? 지금 제가 읽어준 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주사파라고 지목되면은 명예훼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대법원 판시 내용이 있어요? 그런 그런 거 없어요. 들어보지 예.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교묘하게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판결을 고등법원 판결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대법원 판시 내용도 아닌 걸 대법원 판시라고,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 이렇게 하면 대법원 판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대법원 판시 내용이에요. 그 판결에는 제가 좌파들이 이 변희재한테 할 때 어떤 모욕적인 표현 쓰는지 일일이 다 그 예를 들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외눈박이 물고기처럼 한쪽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사실은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 같은 날 아까 누구라 해서 주진우 기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모멸적인 표현을 해도 그거는 문제를 제기해 나가는 과정이다. 변희재가 얘기하면은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했다. 저 법관 하지 말고 그냥 나와서 정치하라 그러세요. 이 정도 되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매일 수없이 많은 사건이 법원에 와서 많은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데, 그 판결 한 건 한 건마다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읽고 한다는 것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재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런 좌편향 판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은 그냥 법관이 알아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만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안일하게 보셔도 되겠습니까? 아까 주지리 때 했던 게 그겁니다. 종북이라고 자백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게 위장성이 있다, 위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일일이 종북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냐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사파라고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된다? 어느 일부 하급심에서 나온 거? 대법원에서 뒤집혀진 그걸 가지고? 저는 정말 이럴 것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사실 아닙니까? 이 판결이요, 제가 오늘 이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좀 읽어봤는데, 78페이지에 달하는 이 판결. 그런 식으로 꼼수로, 논리를 자기 멋대로 갖다가 붙이면서 이거는 무슨 78페이지까지 씁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이 판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집중해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이게 정말 무슨 내용인지 겨우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수십 년 동안 법을 읽어본 사람도. 예? 판결문 뭐 알기 쉽게 하기, 그런 면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다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유발했거나 조작이라고 말했어요. 이 정도면은 정황 부족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관의 판결은 그 판결이 나온 순간 그 상급심에서도 살펴보고 또 온 국민이 그 판결에 대해서 다 읽고 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판결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간결하고 용이하게 쓰고 그 주장도 알기 쉽게 써서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 결론에 대한 답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모함했다고 하고, 변희재 피고에 대해서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대법원 취지는 이거를 자꾸 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원고 승소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또 변희재 피고는 모욕을 가했다. 예? 이정희는 모함을 당했고 변희재는 모욕을 가했으니까 이거 아주 나쁘다. 그래 무슨 판단할 가치조차, 판단할 능력조차 없다. 뭐 어떤 사실관계 표현에서 처음부터 아이돌 스타로 기획되었다. 이거는 그렇게 모욕적인 표현이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